네, 이번 주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블랙콘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글로벌 시장의 기준금리 변화 속 반도체 섹터 변화의 바람입니다. 주제 첫 부분부터 먼저 가볼게요. 글로벌 시장의 기준금리 변화. 미국은 지금 5회 연속 동결했는데 네. 다른 주요국들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가량의 인하를 보였던 뭐 EU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인상에 대한 플랜들을 서서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공격적인 인상은 전혀 못하고 있고 동결 처리로 계속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변국들의 흐름을 좀 보자라면은 사실 미국의 흐름 대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금리에 대한 변동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제 국가별로 그 수치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 비례해서 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EU와 거의 동일한 방향성으로 항상 금리 결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현재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공격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좀 세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사실 9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도 그래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요즘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BOJ나 이런 쪽에서 반대로 금리 인하의 텐션을, 인상에 대한 텐션을 갖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공격적으로 청산하면서 미국 증시에 공격적인 오히려 매도세를 발생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오늘 또 휴장을 하지만 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미증시가 밸류에이션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월에는 진짜 본격적인 하락장이다, 조정이 나온다, 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9월에 뭐 바로 꼭 공격적인 하락장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일단은 4분기 내로는 나올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3분기는 그래도 약간 버텨주는 흐름으로 좀 진행을 하고,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진행을 할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경제 원론상으로는 오히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을 조금 더 늘려준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기업들과 그다음에 국가 재정에 조금 더 재무적인 부담들을 줄여주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될 경우는 증시에는 상승 모멘텀을 더 크게 부여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플랜을 안 하고 그냥 동결 처리를 만약에 공격적으로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인하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일 때는 반대로 큰 충격으로 시장에 다가오면서 매도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전망대로 그대로 만약에 동결이 아닌 인하 처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FOMC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최근 보면 금값이 스멀스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안전자산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가요, 이제? 근데 사실 그거는 이미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상반기에 많은 상승세를 보였다 보니까 골드 쪽으로 공격적인 베팅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시장들에서.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어쨌든 이제 대체 자산을 뭔가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배당주 쪽으로도 많이 도망쳤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랑 필수재,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자산을 옮겨 놓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뭐 배당주 쪽이나 사실 인덱스 다른 국가로 도망친다고 해도 사실 이 자산들이 완전히 안전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골드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자산들 외에도 최근에 이제 채권형 ETF인데 이제 1차 함수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채권형 ETF들도 있거든요. 이제 소파 금리나 이런 것들을 비례해가지고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금리들 ETF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도 최근에 매수세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외에 다른 ETF 자산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 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밀렸고 네. 그 악재 중에 하나가 핫했던 알리바바 소식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알리바바가 사실 반도체 기업은 아닌데 네. AI 칩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이 정말 추월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를 좀 제대로 파서 얘기를 한번 드리면은, 이제 클라우드 업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자체 칩셋을 만들고 있어요.
알리바바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AWS인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만들고 있고 뭐 메타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만들고 있고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걸 공격적으로 탑재를 하지 않았다의 차이일 뿐이지 이 친구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타인의 칩셋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칩셋을 통해서 어떤 생산 단가를 굉장히 낮추려는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엔비디아가 팔기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리바바가 이번 건에서 H20에 대한 칩셋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부분을 들다 보니까 유명해졌던 거일 뿐이지 이전부터 이제 준비해오던 플랜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파운드리 업계도 있고 팹리스 업계도 있어요. 이제 캠브리콘 같은 팹리스 대표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제 창업자들이 창립한 지 한 9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조 가량의 시가총액을 달성하는 모습도 보였고 굉장히 매출도 막 4,300% 막 이런 수준의 사실 말도 안 되는 퍼센트죠. 4,300%면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43배의 매출이 찍혔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물론 이제 팹리스다 보니까 파운더리는 이제 본인들의 생산 시설이 아니라 타인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발주들을 주는 발주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보통 이 발주사들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 업계입니다. 클라우드 업계가 어쨌든 본인들을 내부에다가 클러스터 단지에다가 이런 칩셋들을 세팅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집중적인 매출 형성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 업계 자체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 대비해서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칩셋을 판매하더라도 저들은 최신형 칩셋을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는 게임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산 여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전기차 시장에서 보면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빠른 어떤 전기차들을 출시해 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비아디가 이미 다 시장을 먹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도. 근데 테슬라가 이제 우리의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이런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테슬라의 시장들을 다 점유해 가고 그리고 본인들이 아예 1위를 차지해버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이 지금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한 3에서 5년 뒤면은 충분히 칩셋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 저가형 칩셋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네. 뭐 전기차면 전기차, 지금 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향후 몇 년 안에 네. 중국 기업들이 좀 따라잡게 될지 네. 좀 기대 아닌 우려가 사실 되는 저희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운용 자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네. 7월 초부터 중국 AI 칩셋 ETF들 쪽에다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배치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진행했냐면은 어쨌든 미국이 하이밸류로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부 투자자들도 분명 이 랠리를 즐기고는 있지만 이게 약간 파티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본인들 입장에서도 롱에 베팅하지만 분명히 이게 좀 과도한 롱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자산들을 신규로 공격적으로 편입할 수는 없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때마다 특정 다른 자산들의 언젠가는 또 자산을 이동해야 돼요. 근데 이동할 수 있는 자산군이 뭐 예를 들어서 골드다, 채권이다 이랬을 때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률이 저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현재 트렌드에 맞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이제 토픽이 맞는 게 중국 쪽의 AI 분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미국의 패권이라는 것이 만년 지속될 수는 없고 이 패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딱 따졌을 때 사실상 이제 그 다음 순위로 갈 수 있는 게 결국엔 이제 중국의 AI 칩셋 분야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산이 이동하게 됐고 사실상 그 랠리가 이미 벌써 스타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랠리들이 좀 세게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상승세가 요즘 이번 단기로 한 달 동안에만 거의 막 15%에서 20%가량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 이제 그냥 달리는 말 쫓듯이 쫓지는 마시고 부분적으로 이제 시장 관찰하면서 조정 받을 때마다 편입을 해나가시면서 미국장의 어떤 하이 랠리를 약간 자산 이동시키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중국도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 엔비디아 외에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AI 칩을 막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그럼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단기적으로는 탄탄할 것이고 네.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게 뭔가 주가가 많이 높아서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에 대한 전망이 분명히 하락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엔비디아가 정말 AI 시장을 다 독과점하고 뒤에서 모든 돈을 쓸어 담을 거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패를 까놓고 보니까 어쨌든 가장 매출을 많이 찍어주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칩셋을 생산하고 본인들의 생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를 배제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래의 매출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추후에 갖게 될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반대로 본인들의 이 클라우드 단지를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 형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인들도 결국에는 살 길을 찾아서 나서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벌써 이제 DGX 관련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미 벌써 본인들만의 팬층을 형성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위협을 받는 만큼 본인들도 네. 클라우드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콘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